그래서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예요. 현선회가 했던 방법이 하루에 1시간씩 영어 영상 노출을 시켜주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아이들한테 아무거나 볼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현서아빠입니다. 지난 시간에 현선회 방법은 영알못 엄마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현선회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으로 하루에 1시간씩 영어 노출만 시켜준 게 전부다, 그렇게 즐겁게 꾸준히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What a high style and bodacious day! Now it's time to stand up and do the hot dog dance. 그리고 그 영상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도 이미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현선의 방법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됐다. 그동안은 엄마표 영어가 되게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현선의 방법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댓글들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는데 혹시나 이제 또 걱정이 또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표를 힘들게 하던 거에 비해서 그냥 1시간씩 영어 유튜브 영상만 틀어줘도 된다고? 라고 하시면서 마치 아이들한테 유튜브 보는 거를 방치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좀 노파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를 아이들한테 1시간씩 보여준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지금 현서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4살, 5살, 6살 때부터 모국어가 완벽하기 이전부터 영어 영상 노출을 시켜주면 좋다는 건데, 그런 아이들한테 그냥 아무 영상이나 보고 싶을 때 그냥 막 보게 한다? 이렇게 보여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정해진 영상,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보여주셔야지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슈퍼심플송이라든지 아트북 키즈 허브라든지 뭐 페파피그라든지 이런 다양한 처음 시작용 유튜브 채널들도 추천을 드렸는데,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는 이렇게 어떤 영상을 볼지 엄마가 미리 정해주시고,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재생 목록을 통해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 1시간 정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절대 방치하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고요. 현선의 방법은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이 모국어가 완벽해지기 전에 시켜주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이 모국어 배우듯 즐겁게 꾸준히 이렇게 모국어를 배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서 같은 경우는 4살에 시작해서 그렇게만 정말 영상만 보여줘도 다른 학습 같은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는 꼭 4살, 5살만이 아니라 뭐 6살, 7살, 8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모국어가 완벽한 친구들, 현서 같은 경우는 50개월부터는 영어 영상을 보여줬을 때 아빠 이거 우리말로 보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서 50개월 때 모국어가 완벽해져서 이제 영어로 영상을 보는 게 불편했던 거죠. 현선의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국어 습득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영어 학습 방법은 모국어가 완벽한 어른이라든지 큰 아이들한테 했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 배우고 파닉스 배우고 문자를 통해서 읽기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이런 방법들이었는데, 이게 모국어가 완벽한 친구들한테는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서처럼 4살이나 5살 모국어가 완벽해지기 전에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영상 노출로만도 충분한데, 이미 모국어가 완벽한 친구들한테는 학습이 같이 가미되는 게 오히려 더 학습 효과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뭐 저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실험을 해본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엄마들이 아이들 성향을 보면서 학습을 했을 때 그냥 이걸 놀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선에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놀이 학습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단어 플래시카드를 한다든지 워크시트를 프린트해서 뭐 문제를 조금 풀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아이들이 놀이 학습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다. 뭐 6살이든 7살이든 이런 친구들일수록 조금 더 이런 학습의 비중이 조금 늘어나도 괜찮다는 거고, 다만 아이들이 이거를 학습으로 느끼지 않도록,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영어의 기술보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영어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현서가 영어를 계속 좋아할 수 있게 저희가 생각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정말 영어를 놀이로 생각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아이들한테 영어를 어떤 공부에 대한 과목으로 느끼지 않도록, 네, 그 선 정도에서는 학습을 같이 병행해 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유튜브 영상을 노출시켜 줬다고 해서 저희도 현서가 미디어 중독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서도 실제로 미디어를 보여주다 보면, 영상 노출을 시켜주다 보면 꺼야 되는 상황이 되면 항상 초반에는 힘들어 했고, 그게 항상 이제 엄마하고 스트러글이 됐었죠. 엄마하고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순순히 끄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미디어라는 게 이제 워낙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서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방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잠자리 독서였던 것 같아요. 네, 현서가 영상 노출을 시작하기도 한 1년 전부터 한글책을 엄마가 잠자리 독서를 꾸준히 시켜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책에도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 잠자리 독서다라고 해서 제가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 습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서가 우리말을 하기 한참 전부터 잠자리 독서를 시작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아주 훌륭한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잠자리 독서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잠자리 독서를 시작하시는 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영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제 책에도 써놨지만 영어는 3순위고 2순위가 독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독서는 나중에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그때 가서 독서 습관을 잡으려면 어렵기 때문에 잠자리 독서를 지금 빨리 시작하시면 아이들이 이게 정말 습관이 되고, 좋다 싫다 의사표현을 하기 전부터 엄마가 자장가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잠자리 독서를 해주다 보니까 현수한테는 자기 전에 책 읽는 게 그냥 의식이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에요.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그 이야기에 빠지고 엄마와 이제 이러저런 얘기도 하면서 정말 그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디어 영상 노출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모국어이고, 모국어라든지 독서 습관이고,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잠자리 독서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자리 독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3가지예요. 현선애가 했던 방법이 하루에 1시간씩 영어 영상 노출을 시켜주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아이들한테 아무거나 볼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규칙을 정해서 정해진 영상만, 그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고, 가장 최선은 엄마가 영상을 보는 동안 옆에 항상 같이 앉아서 같이 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엄마가 항상 관찰을 하면서 아이가 좋아하는지, 잘 보고 있는지, 재밌게 보고 있는지, 어렵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항상 관찰하시면서 아이가 즐겁게 꾸준히 볼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모국어가 완벽한 이후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학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아이가 그거를 놀이로 느낄 정도로, 네, 그 선에서는 학습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자리 독서, 한글책 잠자리 독서를 지금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바로 시작하셔라 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영상 노출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은 현서 같은 경우도 영어 그림 동화책을 같이 읽어줬거든요. 그래서 영상의 비중이 한 70%, 그 다음에 그림책을 읽어주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영상 노출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영상 노출이라는 게 영어 듣기 노출이거든요. 네. 영어 듣기 노출이고, 그거를 아이들이 가장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게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엄마가 하실 수 있으면 그림책을 읽어주시는 것도 좋고, 그림책을 읽어주는 게 어렵다고 하시면 그 음원들을 제공하는 책들도 있고, 현선애 같은 경우는 리딩앤이라는 이북으로 읽어줬기 때문에 엄마가 안 읽어줘도 직접 원어민이 읽어준 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영어 노출, 그러니까 듣기 노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 영상마다 유튜브 채널을 하나씩 추천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오늘 추천드릴 유튜브 채널은 코일북이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 보시면 코일북 러닝 포 칠드런이라는 유튜브 채널이죠.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 마땅히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저리 라임이라든지 알파벳 파닉스를 하는 채널들 중에 이제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네, 자동차가 나와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알파벳도 알려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파닉스도 하는 이런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 어린 남자 친구들이 있는 집에서는 요 코일북, 네, 제가 이전에 인스타에서도 몇 번을 추천드렸는데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차들이 많이 나와 있죠. 네, 대부분 다 차들이 나와 있고 큰 트럭도 있고 뭐 중장비도 있고 기차도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멋있는 경찰차도 나와 있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정말 아이가 몰입할 수 있는 좋아하는 네, 영상들을 찾아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요거 같은 경우는 5살, 6살, 7살, 8살, 뭐 한 9살까지 친구도 네,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면 요 채널에서 영상을 픽해서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러면 요 정도로 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